몇 번 문제냐 보자. 자, 여집합과 차집합 봅시다. 자, 9번 93페이지. 자, 예제 한번 볼게요. 뭐 어려울 거 없죠? 자, 교집합은 and, 합집합은 또는, or, 그리고 여집합은 제외하고 전부다. 차집합은 겹쳐지는 걸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자, 차집합하고 여집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뭐 이거 내가 굳이 풀 필요가 있겠냐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1번. 자, 전체 집합은 0부터 8까지의 정수예요. 자, 그러면은 1번 A의 여집합, 얘는 뭘까요? 2, 3, 4, 5, 6을 제외한 모든 녀석을 원소로 가지는 녀석이죠. 0, 1, 그리고 7, 8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A 합집합, A의 여집합, 얘는 뭘까요? 자, 이거 뭘까요? 얘들아, 요거 숫자로 쓰면 뭐 이거 직접 원소로 나타낼 수 있긴 한데, 이게 뭐가 될까?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 얘들아, 잠깐 문제 푸는 거 잠깐만 있어. 한번 봐봐. A 합집합, A 여집합, 이건 뭐죠? 맞아요. 전체 집합이에요. 전체 집합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고요. 세 번째. A 차집합 B. A 차집합 B는 뭐죠? 겹쳐지는 걸 빼라고 했죠? 그치? 그냥 교집합을 빼면 돼요. A에서.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요? 5랑 6이 겹쳐지죠? 그래서 얘는 2, 3, 4가 됩니다. 자, 네 번째. 자, A 여집합, 교집합 B를 찾으라고 했어요. 얘는 A 여집합 구하고 B를 구하고 교집합을 구해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공식이 하나 있죠. 공식? 자,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얘를 바꿔. 얘는 차집합의 형태로 바꿀 수 있죠. 그치? 그래서 B 차집합 A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걸로 나타내서 푸는 거를 버릇처럼 해주세요. 밑에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B 차집합 A는 B에서 차집합 A니까 겹쳐진 걸 빼면 되니까 7, 8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9-1번하고 9-2번 해보세요. 9-1번과 9-2번. 자, 다 푼 사람들은 저기 뭐야, 블루에서 여기 나오는, 여기 해당 단어는 여기 나오는 것들을 그대로 다시 한번 해봐도 좋아요. 자, 문제를 일단 좀 써볼까? 다 잘 따라오고 있군요. 9-1번. 자, 전체 집합은 1부터 10까지의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고요. A는 1, 3, 5, 7, 9, B는 1, 2, 5, 10이에요. 자, 첫 번째. A의 여집합 하면은 얘는 뭐예요? 2, 4, 1, 3, 5, 7, 9를 제외한 나머지 녀석이니까 2, 4, 6, 8, 10이 되겠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 A 여집합, 교집합 A. 자, 얘는 뭐죠? 얘는 뭐죠? 공집합. 무조건 공집합이죠. 숫자가 뭐가 들어갔든지 간에. 무조건 공집합. 그죠? 자, 그리고 3번. B 여집합 하고요. 합집합 B. 얘는 뭐가 돼요? 그쵸. 무조건 전체 집합이죠. 계산을 따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계산을 따로 했다. 그러면 요걸 써도 돼요. 아시겠지?
이런 녀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산을 따로 A의 여집합하고 B를 했다. 그거 맞긴 맞는데 훨씬 더 편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꼭 어디다가 기록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꼭이에요. 자, 그리고 B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건 뭘까요? B죠. 그렇죠. 그대로 쓰면 되죠. 자, 9-2번. A, B에 대해서 A 차집합 B가 3이래요. A 차집합 B가 3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에요. 3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A에서 A가 자 1하고 3하고 여기서는 A 플러스 4가 있어요. 그러면은 B라는 집합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 1하고 A 플러스 4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치? 그죠? 그래서 B는 뭐가 됩니까? B가 1하고 A 플러스 4를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4는 일단 가지고 있죠. 아, 뭐냐? 1이 안 보이네? 그쵸? 1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A가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요. 무조건.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4랑 5가 있는데 여기서 A 플러스 4가 뭐가 돼야 돼? A가 1이니까 5가 돼야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요거 저게 1하고 A 플러스 4를 빼면 되니까 A는 1 확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A 교집합 B를 구하라. 그러면은 A는 1이고 5니까 얘는 지금 5죠. 겹쳐지는 게 1이랑 5가 있죠. 그래서 A 교집합 B는 5다. 5를 1하고 5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다. 참 쉽다. 그죠? 자, 이번에는 드모르간 법칙에 대해서 볼 거예요. 드모르간. 드모르간 씨가 밝혀낸 법칙이죠. 자, 뭐냐면 이것도 매우 쉽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A 합집합에 대한 여집합 혹은 교집합에 대한 여집합에 대한 얘기예요. 얘를 그대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얘를 분리를 시킬 거예요. 분리를 시킬게요. 어떻게 분리를 시키냐? 자, A의 여집합. 이게 분배된다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분배되는데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으로 분배가 돼요. 근데 얘가 어떻게 바뀌냐? 이놈이 반대로 바뀌어요. 그리고 얘도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으로 분배가 되는데 역시 얘도 어떻게 바뀌냐? 뒤바뀌어요. 뒤집어져요. 합집합으로. 자, 요 놈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봐봐. A와 B 이렇게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집합이 있으면 요거 근데 좀 외워주셔야 돼요. 얘도. 자, 첫 번째 요 놈을 먼저 볼게요. A 합집합 B는 뭐예요? 요 놈이죠? 요 바깥쪽이지? A 합집합 B의 바깥쪽. A 또는 B를 만족시키는 요 녀석 바깥쪽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요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 집합이 있고 얘가 똑같이 A, B가 있다고 치면은 자, A의 여집합은 어디예요? 당연히 요 바깥쪽이겠죠? A 바깥쪽. 요 부분이에요. 그쵸? 자, B의 여집합은 어디예요? B 바깥쪽이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부분, 두 개가 겹쳐지는 부분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과 동일하죠. 요 바깥쪽 부분이 되죠. B금, 두 개가 겹쳐지는 부분. 여기가 되겠죠. 그치? 예. 자,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건 좀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면 더 좋고요. 자, 아무튼 드모르간 법칙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전체의 여집합이 들어가 있을 때는 합집합, 그러니까 분배가 되고 그리고 나서 합집합이면 교집합으로 변형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물론 이 연산도 역시 여기서 이 방향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지만 반대 방향으로의 연산도 가능하셔야 돼요. 오케이?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해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차집합이죠. 그치? 얘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B 합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해되니? 자, 왜 근데 위치가 바뀌었을까?
거꾸로 썼네? 이런. 거꾸로 썼고.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0-1번하고 10-2번 바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10-1번, 10-2번. 왜 이렇게 뻑뻑하냐. 자, 10-1번은 뭐뭐가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을 따로따로 그냥 구해서 직접 써보라는 얘기예요. 참고로 10-2번의 경우는 3개의 집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서 얘네가 그림을 요걸 활용을 해야 돼요. 요런 그림을 활용하셔야 돼요. 왜? A, B, C가 전부 다 겹쳐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요걸 활용하셔야 돼요. 얘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0-1번. 자, 10-2번 아직 안 된 사람들은 10-2번 좀 계속 해보시고. 자, 우선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 얘는 뭐가 돼요? A 교집합 B가 3과 4에 대해서 4가 되죠. 이 녀석의 여집합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당연히 1, 2, 3, 5, 6이 되네요. 그치? 자, 그리고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자, A의 여집합이 뭐죠? 여기는 얘는 1, 2, 5, 6이 되고요. 자, 그리고 요놈의 B의 여집합은 1, 3, 5가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요놈과 요놈의 교집합을 찾겠다. 요렇게 뭐가 되니? 교집합 맞나? 아, 합집합이구나. 합집합. 합집합 구하시면은 얘도 역시 뭐가 돼요? 1하고 5가 겹쳐지니까 1, 5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 1, 5 빼고 3, 2, 6, 2, 3, 6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랑 두 개가 서로 같죠? 그치? 증명 끝. 자, A 합집합 B 같은 경우에도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뭐가 됩니까? A 합 B가 뭐예요? A 합 B는 2, 3, 4, 6이죠. 그래서 얘는 1하고 5라는 녀석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고요. 자,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은 요 놈을 똑같이 쓰면 되죠.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요 놈은 뭐예요? 1, 2, 5, 6. 교집합 1, 3, 5니까 얘도 역시 뭐가 돼요? 1, 1, 5, 5. 그쵸? 1하고 5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개가 같구나. 오케이? 자, 이렇게 증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10-2번 봅시다. 자, 10-2번. 자, 그림을 이렇게 좀 크게 나타냈는데, 여러분들 보기에 좀 편하게, 이렇게 좀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조금만 작게. 자, A, B, C. 자,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집합이 포함관계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시키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A 합 B 합 C의 여집합은 뭐죠? A 합 B 합 C의 여집합은 요 전체의 여집합이죠. 요 바깥 부분의 여집합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 얘기하죠. 바깥쪽 부분. 뭐 당연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C 여집합을 우리가 역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똑같이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A하고 B하고 C를 우리가 가지고 표현을 해볼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색깔을 3개 써도 되는데 연필로도, 샤프로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A의 여집합하고요, B의 여집합, C의 여집합을 일단은 표현을 해볼게요. 어떻게 돼? A 여집합이면은 요 바깥쪽 부분을 얘기하겠죠? A의 바깥쪽 부분. 뭐 손이 좀 많이 가긴 하겠지만. 자, 경계를 명확하게 이렇게 나타내실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B의 여집합은 어느 부분이에요? B의 여집합은 요 B의 바깥쪽 부분이니까 B 바깥쪽 부분을 이렇게 칠할게요. 이렇게 칠하면 됐죠? 자, 그리고 C에 해당하는 녀석을 노란색으로, 파란색으로 할까? 자, C의 바깥쪽 부분은 어디예요? C 바깥쪽이니까 요렇게 가로 세로로 할까? 세로로 해도 되니까.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3개가 다 겹쳐지는 부분이 뭐예요? 바로 여기서는 교집합을 얘기하죠. 교집합을 얘기합니다. 즉, 요 녀석은 어디 부분? 요 바깥쪽 부분. 요 놈의 바깥쪽 부분의 영역은 전부 다 3개가 겹쳐지죠. 탕탕탕 이렇게. 탕탕탕 이렇게. 자, 그래서 얘랑 얘도 역시 바깥쪽 부분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 즉, 이 두 개는 같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 드모르간 법칙은 집합이 몇 개라도 상관없이 성립을 해요.
몇 개가 연결돼 있든지 상관없어. 다만 교집합은 교집합 쭉 연결이 돼야 되고 합집합이면 합집합 쭉 연결이 되어 있어야 드모르간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잘 봤죠? 자, 그럼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 집합의 연산 법칙을 좀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한 거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갈게요. 첫 번째, 자, 부분집합에 대해서 봤고요. 부분집합의 관계 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가세요. 그리고 여기서 합집합하고 교집합, 그리고 여집합, 그리고 차집합에 대해서 봤어요. 여집합을 좀 따로 뺄게요. 여집합을 뒤에다가 좀 놓고 차집합, 그리고 여집합, 그리고 법칙 중에서 드모르간 법칙을 봤어요. 드모르간. 자, 일단 부분집합은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얘는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다. 오케이? 완전히 그러니까 A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합집합은 두 집합 사이의 관계죠. A 또는으로 5월이라고 보라고 했죠. 그리고 교집합은 A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는 그리고 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둘 다 만족을 시킨다. 차집합은 A 차집합 B라고 했고요. A-B라고 했고, 얘는 A에는 포함되고 B에는, 이건 이렇게 쓰면 좀 오히려 헷갈리니까. 자, 아무튼 얘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표현 방법. 차집합 A A 교집합 B, 그리고 어떻게 더 표현 가능하다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자,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치? 드모르간 법칙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분배가 되면서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A의 합집합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추가할 거는 뭐냐? 자,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알고 가셔야 되고, 드모르간,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은 여기서 합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놈이 뭐랑 똑같냐?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B 합집합 A가 성립을 합니다. 이건 뭐 굳이 증명할 필요 없죠? 아까 승호가 얘기했던 그 부분도 이거예요. 얘도 B 교집합 A가 성립을 합니다. 하지만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당연한 얘기긴 한데 문제 풀 때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드모르간 법칙은 얘도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B 교집합 A의 여집합은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왜냐면 어차피 합집합 교집합에 대한 얘기니까 얘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결합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결합 법칙 뭔지 기억나요?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이 뭐냐면 A 곱하기 B 곱하기 C에서 이거 두 개를 먼저 하냐, 아니면은 A 곱하기 B 곱하기 C 얘를 먼저 하냐의 문제예요. 오케이? 자, 참고로 합집합이나 교집합이나 이런 녀석들은 전부 교환 법칙도, 결합 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결합 법칙 성립해요. 3개짜리죠, 결합 법칙은. 그래서 A 합 B 하고 C를 하나, 여기 씁시다. A 합 B 합 C를 하나, 똑같은 연산이 들어가 있다고 치면 얘네는 뭘 먼저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뭘 먼저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요게 기본이에요. 여기까지가 집합 연산의 기본이고요. 자, 여기서 볼 거는 이 다음에 볼 거는 뭐냐면 분배 법칙이에요. 집합의 분배 법칙. 자, 분배 법칙이 뭐냐? 연산이 여기서 결합 법칙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합집합으로 표현되거나 전부 다 교집합으로 표현될 때 성립을 한다는 거거든요. 분배 법칙은 얘가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교집합하고 B의 합집합 C. 자, 이렇게 돼 있는 경우예요. 자, 얘는 결합 법칙이 성립 안 돼요. 왜냐면 다른 연산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얘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A 교집합 B 하고요. 합집합 A 교집합 C.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마치 곱셈과 덧셈의 관계랑 비슷해요. 자, 얘가 있으면은, 자, 요게 교집합이, 그쵸. 여기 교집합으로 분배가, 얘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예요. 마치 분배가 되면서. 그래서 A 교집합 B 하고 A 교집합 C가 들어간다고 일단 먼저 보세요. 분배가 되면서. 분배가 되면서. 그리고 얘는 합집합은 가운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치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A 곱하기 B 플러스 C의 연산과 되게 비슷해요. 그죠?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 녀석의 연산과 똑같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요. 얘는 합집합에 대해서 A 합집합, B 교집합, C에 대해서도 동일한 연산이 가능합니다. 똑같이 분배하면은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 이런 식의 연산도 가능합니다. 똑같이 분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증명 한번 해보면은 뭐 사실 이것도 뭐 드모르간 법칙 가지고 증명을 하시면 되는데 요것만 좀 증명을 해볼게요. 이게 된다고 그냥 받아들여도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기는 해. 자, 일단은 왼쪽에 있는 녀석 먼저 볼게요. A, B, C. 자,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이 있어요. 있으면은 A하고요. B 합집합 C. A 녀석하고요. A 녀석하고 자, B 합집합 C는 어디예요? 여기죠. 요 부분이죠. 두 개 다 포함되는 요 부분. 자, 이 녀석의 교집합이에요. 그럼 어디가 되니? 여기 요렇게 새싹 모양으로 생겨먹은 요 녀석. 요 부분이 우리가 찾는 부분이죠. 그치?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증명을 해보면은 얘는 전체 집합에서 A, B, C. 자, 여기서 A 교집합 B는 어딥니까? A 교집합 B는 요 부분이죠. 자, 그리고 B 교집합 C는 A 교집합 C는 어디예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에요. 자, 이 녀석의 합집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역시 어디가 됩니까? 요 부분이 됩니다. 동일한 녀석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로 증명을 하면 되고 결국은 얘는 분배시킬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역으로 분배를 하면은 뭐도 가능해요? 인수분해처럼 묶는 것도 가능해야 돼요. 얘는. 오케이? 당연한 얘기지만 요 계산에서 이렇게 묶는 거 또 가능해야 돼요. 확인하는 방법은 뭐예요? 똑같은 녀석이 이렇게 있느냐, 똑같은 녀석이 이렇게 있느냐를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로 묶여서 역연산이 가능한지를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만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를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이 식 자체를 A 교집합 B의 합집합 C 교집합 A. 자,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해요. 얘들아, 어이? 자, 봐봐요. 봐봐, 세인아.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합니다, 문제에서는. 그럼 얘도 역시 A하고 교집합 기호가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도 이렇게 A 교집합으로 묶을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여기서는.
분배 법칙이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연산이 들어가면은 요거하고 앞에 있는 거 다 써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연산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진 않을 거예요. 자, 보세요. 연산에서 하나 더 추가로 차집합 있죠, 차집합. 연산에서 차집합. 봐봐. 얘들아, 이거 중요한 얘기야. 연산할 때 요거 차집합 요거 생각 안 하면은 자주 틀려요. 그리고 드모르간.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집합의 연산을 할 때는 차집합 기호는 쓰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집합 기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차집합의 기호가 쓰이지 않는 녀석으로 항상 변환을 시켜서 문제를 풉니다. 항상. 오케이? 약속. 그래야 문제가 보여요. 자, 그리고 이렇게 묶여있는 녀석 있죠? 묶여있는 녀석이 있으면은 항상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한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요렇게 분해를 시켜줍니다. 아시겠죠? 요것만 약속하고 자, 들어가 볼게요. 저기서 1번. 자, 11-1번 보세요. 갑자기 흥미가 왜 이렇게 훅 떨어졌을까? 자, 뭐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자, 보세요. 11-1번. 자, A 합집합 B 하고요. B의 여집합. 합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예요. 자, 쌤이 뭐라고 했어요? 드모르간 법칙을 쓸 수 이게 뭉쳐져 있으면 뭐 하라고 했어? 일단은 분해시키라고 했죠? 그치? 그래서 분해를 먼저 시킵니다. 그러면은 얘는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나타내지고요. 그치? 그리고 얘랑 뭐의 합집합? 자, A의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여기. 그죠? 자, 요 놈하고 요 놈은 한 덩어리죠?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 하듯이 묶어줄 수 있어요. 어떻게? A의 여집합의 교집합으로 묶어줄 수 있어요. 얘들아! 조금만 있어봐. 봐봐. 연산 이거 생각보다 해보면은 쉽지 않아요. 그치?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잘 안 되지? 아닌가? 자, 이러면 B의 여집합, 합집합 B가 돼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가 뭡니까? 얘는 전체 집합이죠? 그치? 얘가 A의 여집합과 교집합 전체 집합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그냥 A의 여집합이 됩니다. 오케이? 어이? 간단히 하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게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자, A 합집합. 이거 잘 안 보면은 분명히 블루의 문제 풀 때 질문 무지하게 나옵니다. 자, 질문 나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풀 때 제대로 풀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얘 어떻게 하라고? 드모르간 법칙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쟤는 물론 역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전개를 시켜준다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래서 A 합집합 하고요.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러면은 얘는 결합법칙이 성립을 한다고 했죠. 왜? 합집합 무조건 분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분배해도 사실은 되기는 해. 근데 아무튼 얘랑 얘가 같아요. 그러면은 결합법칙에 의해서 얘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A 합집합 A의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요놈이 전체 집합이 되죠? 그치? A 합집합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잖아. 그래서 얘가 전체 집합과 무엇의 합집합?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니까 얘는 B의 여집합이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 집합이 되지? 전체 집합이 나옵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 중간 과정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면 안 돼.
전부 다 이해가 돼야 문제가 풀려요. 알겠죠? 오케이? 자, 3번. B 교집합 C가 공집합이다. C가 공집합이다. 서로 소라는 뜻이에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소입니다. 서로 소. B와 C는 서로 소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A 머시기 합집합 B 하고요. 교집합 A 합집합 C. 자, 얘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눈에 보이니? A 합집합 동일하게 들어가 있죠? 저기요. 여기가 재미없어. 그럴 수 있어. 정신 차리세요. 아, 자, 요 놈은 A 합집합 하고요. 지금 잘못하면 이거 여러분, 자, 조금만 정신 차려. 왜냐면 여기가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처음 하면. 자, 그러면은 요렇게 정리가 되죠. 분배 법칙을 역으로 인수분해 하듯이. 그쵸? 자, 그럼 B 교집합 C가 공집합이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A 합집합 공집합은 뭐가 됩니까? 얘는 A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11-1번에 있는 이 녀석들을 쭉 한번 표현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증명을 해보십시오. 자, 칸이 모자라다. 칸이 모자라다? 그러면은 포스트잇 쓰세요. 여기 있으니까. 포스트잇 써가지고 증명하셔야 돼. 그리고 책에다 할 수 있는 사람 벤 다이어그램 쓰지 않습니다. 있어? 세인이 벤 다이어그램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자, 연산 법칙에 의해서만 하세요. 어이 서영아. 자. 연산 법칙에 의해서만 합니다. 연산 법칙에 의해서만. 벤 다이어그램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왜냐면은 내가 그 마음 알아요. 벤 다이어그램을 쓰고 싶어. 왜냐면 저 연산이 익숙치 않으니까. 어? 뭐라고? 포스트잇? 많이 있어. 자, 얼른 하세요. 얼른 해보세요. 세인이도 포스트잇 필요하면은 포스트잇에다가 하세요. 아마 칸 부족할 거야. 자, 유제 11-1번. 쌤이 얘기했던 차집합은 뭘로? 이거 바꿔야 된다는 거, 드모르간 분해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건 이제 증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표현된 녀석을 역으로 요걸 표현하는 것까지 하셔야 문제가 풀려요.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배 법칙 기억하시고요. 분배 법칙을 역으로 다시 묶는 것까지 해주셔야 문제가 풀릴 거예요. 너희들은 집합을 우습게 보았지. 뭐 좋죠? 쉽게 접근하는 건 좋은데 연산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쵸? 오케이, 좋아요. 일단 쓰셔야 돼. 일단 쓰면서 해야 돼.
자, 다 된 사람은 가지고 오세요. 뭐라고? 한글로? 아니, 연산 법칙으로만. 지금까지 얘기한 거. 부분집합,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은 드모르간, 특히 차집합과 드모르간, 그리고 분도의 법칙. 뭐라고? 아니라고? 그렇지, 아니지.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안 들은 거지. 지금까지 쉬었다 이거지. 아닙니까? 디테일을. 자, 기본적으로 얘를 드모르간도 얘를 요걸로 바꾸는 걸 써야 되기도 하지만 얘의 역연산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역연산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드모르간 쓰면은 얘가 바뀌지. 합집합이, 교집합이던 게. 이놈도 바뀌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지. 드모르간. 안에 거 바뀌잖아. 차집합은 분배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차집합이요? 뭐 물론 차집합의 분배 법칙이 성립이 뭐 안 된다고 하면 좀 뭐하긴 하지만 중간 차집합은 일단은 풀어서 써주세요. 저기 차집합 어떻게 풀려고 했어? 차집합이 있어요. 저기 다 네 번째 차집합에 해당하는 거.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되어 있잖아. 난 차집합이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안 했어요. 응? 뭐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됐군요.
차집합이 분배 없이 된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렇지. 이걸 모르겠는데. 응? 이거 모르겠는데. 4번? 네. 그래, 그렇게 했어. 그 다음에 맞아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자, 얘들아, 봅시다. 보자. 여러분들은 집합의 연산을 우습게 보았지. 지워도 됩니까? 보자. 그렇지. 자, 11-1번 에서 자, A 합집합 B 하고요. 1번. 자, 교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놈이 공집합이다라는 걸 보여주라는데 이건 그냥 간단하게 하라 라고 얘기해도 돼요. 자, 얘가 드모르간 법칙을 역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A 합집합 B 하고요. 교집합 그리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돼요. 그치? 그러면은 어떤 집합하고 어떤 녀석의 여집합의 교집합이에요. 그치? 이게 뭐 돼요? 공집합이 되죠. 자, 2번. A 차집합 B 합집합 B. A 합집합 B 합집합 C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뭘 하라고 했어요? A 교집합 뭐시기? B 합집합 C의 여집합이에요. 맞죠? 오케이? 그러면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이 되죠. 그치? 맞습니까?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게 합집합인가? 잠깐만.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이거 문제가 좀 이상한데? 잠시만. A 교집합 B 합집합 C 여집합 이니까 얘가 이건 분배가 안 되는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하고 A 교집합 C 여집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역으로 좀 연산을 해야 되겠다. 원래 이렇게 나오면은 얘네 중에서 하나를 연결을 시켜갖고 들어가거든요. 아니면은 근데 이거 문제 좀 이상하다 진짜. 잠깐만. 비교집합 C가 나오면은 가능한데 A가 B교집합 2번 좀 문제 좀 이상하네요. 2번은 좀 문제가 좀 이상해. 3번 볼게요. 2번 좀 문제 이상해요. 2번은 문제가 좀 이상하네. 자, 여기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것도 역시 이건 역으로 좀 증명을 해내야 되겠다. 원래는 이런 연산을 간단히 하라 해서는 잘 안 하는데 자, 어쨌든 뭘 볼 거냐면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녀석이에요. 일단은 이거를 우리가 뭐랑 같다는 걸 증명을 할 거냐면 A 뭐시기 마이너스 A 차집합 B와 교집합 자, A 차집합 C랑 같다는 거를 증명을 할 거예요. 그럼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하고요. 그리고 교집합 A 교집합 C의 여집합. 자, 이렇게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럼 어차피 A와 A에 다 교집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위치 바꿔도 상관없죠. 그치? 그래서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러니까 A랑 요거랑 바꾼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A 교집합 A니까 얘는 어차피 A잖아. 그쵸? 그래서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여집합.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랑 똑같죠? 자, 3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A 합집합 B 차집합 C라고 했으니까 A A 합집합 B. 자, A 합집합 B의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나오고요. 자, 요것도 역시 분배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얘는 분배시키면은 요렇게 요거 위치 바꿔도 상관없잖아. 이렇게 할게요. B, C 여집합, 교집합, A 합집합 B 이렇게 나오고요. 얘를 분배를 시킬게요. 얘도 분배되잖아요. 맞지? 자, 그래서 얘는 C 교집합 A 하고요. C 여집합 교집합 A 하고요. 교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이죠. 합집합 C의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는 위치 바꾸면 어때요?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C가 가능하죠. 그죠? 오케이.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은 A 교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C를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자, A 교집합 B 여기에서 빼기 A 교집합 C예요. 그러면은 역시 차집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A 교집합 B 하고요. 교집합 뭐시기 A 교집합 C의 뭐시기 A 교집합 C의 여집합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A 교집합 B 하고요. 그리고 교집합 뭐시기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물론 좀 어렵긴 하다. 자, 어렵긴 한데 그래도 얘가 지금 뭐예요? 요 놈하고 지금 요 놈을 하나의 집합으로 보면은 얘는 분배 법칙 가능해요. 이렇게. 그치? 분배 법칙 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돼? 얘는 A 교집합 B의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하나 하고요. 그리고 합집합 그리고 자 A 교집합 B 하고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가능한 이런 식의 계산이 가능하죠. 이해됩니까? 뭐가 C야? 아, 요거? 아, 그러네. 아, 요게 C죠. 좋아요. 요게 C네. 쏘리. 요게 C니까 여기는 C의 여집합 이렇게 될 겁니다. 고맙다. 또 한참 찾을 뻔했네. 자, 그러면 여기 이 녀석은 뭐가 돼요? 여기 이 녀석은 다 교집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치? 맞죠? 그러면은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무슨 집합이야? 공집합이죠. 그렇잖아. 얘가 A 교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B잖아요. 결국에는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다 교집합 기호를 쓴 거니까 그러니까 위치 변환이 가능하다고 교환 법칙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그치? 그래서 바꾸면은 얘가 지금 뭐가 되냐? 얘가 공집합이 돼요. 그치? 그럼 우리가 요 놈이랑 합집합을 때렸으니까 뭐만 가져가면 돼? 얘만 가져가면 돼요.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는 A 교집합 B에서 뭘 뺀 거예요? A 교집합 B에서 C를 뺀 녀석이 돼요. 그죠? A 교집합 B에서 C를 뺀 녀석이 되는데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까지 나왔으면은 뭘 가지고 증명하냐?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여집합. 자, 여기서 뭐랑 같은 걸 증명하는 거예요? A에서 교집합 B-C를 한 녀석이랑 같다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돼? A 교집합 B의 여집합 B 교집합 C의 여집합이죠. 이렇게 되겠죠. 우변. 그치? 맞죠? 네? 자, 이게 우변이에요, 우변. 4번의 우변. 얘가 이렇게 나와요. 그때 해보니까 좌변을 정리한 거하고 우변을 정리한 거가 어때요? 서로 같지? 그쵸? 자, 그래서 차집합으로 나타내져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풀어주면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야. 드모르간 법칙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분해를 일단 시켜놓고 본다는 거예요. 자,
5번까지, 5번 했니? 그래? 알았어. 갔다 와. 자, 5번. 자, A 차집합. B 차집합 C. 자, 이거가 뭐냐?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죠. 너무 복잡한가? 차례차례로 할게요. 안에 거부터 할게. 자, A 차집합, B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럼 얘는 A 교집합 뭐시기? B 교집합, C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죠. 차집합. 정리를 하면.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얘는 A 교집합. 자, 하고 B의 여집합, 합집합 C.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괜찮아요? 자, 그럼 얘는 분배 법칙을 쓰면 어때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 A의 교집합 C.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이거 이해 안 되면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 안 된다 할 얘기가 할 게 아닙니다. 오케이? 공식들은 쉬운 거잖아요. 여러분 인수분해 전개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새로운 규칙만 적용하는 거고. 이거 여러분들 내가 이거 블루에서 문제들 내가 이거 대표 유형부터 다 풀려고 할 거거든. 여기 집합 단어는. 근데 왜냐면 도형이 이동은 쉬웠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집합은 이거 고민을 해서라도 풀어 오셔야 돼. 연산 파트는. 아시겠죠? 얘기 안 한 것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경고는 아니고 해보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정리하십시다. 요걸 정리하면은 얘가 뭐가 돼요? 얘가 뭐 A 차집합 B가 되고요. 그리고 얘는 그냥 그대로 A 교집합 C죠. 나와 있는 녀석이 증명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쵸? 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진도는 여기까지예요.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 블루 잠깐 꺼내 보세요. 블루 잠깐 꺼내 보세요. 여기 문제들이 절대로 쉽지 않을 거예요. 아, 잠깐만. 미안. 블루 전에 아니다. 미안해. 자, 알고전 하나만 더 볼게요. 알고전 하나만. 자, 12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자, 여기는 좀 괜찮아. 여기는 좀 괜찮습니다. 12번 유형을 좀 볼게요. 여기 다 정리했죠? 이거 지우고. 자, 12번 유형까지 하고 갈게요. 12번 유형까지 하고 여러분 집에 보내줄게요. 자, 여러분 문제 안 풀어도 돼. 문제 안 풀어도 되고, 어차피 요 내용들이 뭐에 있느냐? 블루에 다 나와요. 잘 보세요. 자, 포함 관계라고 하는 거는 부분 집합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얘 봐봐. A가 B의 교집합이에요.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면, 자, 잘 봐요. 이거, 자, A 교집합 B는 뭐예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자, 유추 한번 해봐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야. A 교집합 B는 A죠. 그쵸? 자, A 합집합 B는 뭐예요? B죠. 오케이? 이거 간단하게 알 수 있죠? 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에요. 그럼 A 합집합 B는 뭘까요? 공집합이에요. 그죠? 그렇잖아. 미안해. A 합집합 B는 그냥 A 합집합 B죠. 쏘리. 자, 요 놈은 그냥 A 합집합 B 그대로 나와요. 사실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뭘 얘기하냐면 얘를 주고 얘를 구하라고 안 하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줘요. A 교집합 A 합집합 B가 B다. 이렇게 줘요. 이런 조건을 준단 말이야. 그럼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고. 오케이? 그럼 이거 딱 보면은 뭐예요? 부분집합 관계가 바로 떠올라 줘야 돼. 뭐가 뭐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이거 어떻게 돼요? B가 A의 부분집합이야?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아, 그러니까 세인아 맞아. 그러니까 뭐가 뭐의 부분집합이냐? 봐봐요, 합집합인데 걔가 일부분에 해당하는 게 나왔다. 그러면은 뭐가 부분집합인가? 뭐가 부분 포함되는가? 얘를 판단하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합집합하면 B가 나오나? 되죠? 그치?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에 포함되는가? 요런 거 나오면은 이상하잖아요. 합집합을 했는데 B가 나왔어. 뭔가 이상한 녀석이야.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요. 아니면은 B가 A의 부분집합인가?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하면은 조건에 따라서는 얘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서로 소인 경우도 역시 요 세 가지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1번과 2번에서 A 교집합 B 그럼 얘가 성립한대요. 자, 아무튼 연산은 내가 생략을 하고 1번에서 블라블라 복잡하게 나와 있잖아요. 결론이 뭐냐면 좌변이 정리를 하면 A 교집합 B가 돼요. 얘가 뭐라고? 이게 A래요. 그러면은 A와 B는 어떤 관계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치? 그럼 A가 B의 부분집합이냐? B가 A의 부분집합이냐? 아니면은 뭐예요? 뭐 같을 수도 있긴 하죠. 뭐 그것도 이제 따로 봐야 되긴 한데 A, B가 서로 소냐? 아이고, 서로 소냐? 요거를 판단하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뭐가 뭐의 부분집합이에요? 자, 정확하지 않아도 돼. 근데 이거가 되면 얘가 성립하나?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얘가 되나? 이것만 생각하라고요. 어때요? 얘는 이게 성립하면 되죠.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되잖아. 그쵸? 오케이? 자, 그렇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 같은 경우에도 쭉 이거 연산은 하셔야 돼. 당연히 연산은 하셔야 되는데 연산이 됐다 치고 이게 연습이 됐다고 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저기 나와 있는 식을 정리를 하면 A 합집합 B가 돼요. 좌변 정리하면 얘가 뭐라고? A래요. 그럼 여기서도 요거 중에서 되는 걸 찾는 거예요. 세 개 중에서. 오케이? 뭐가 돼요? 이게 나오려면 B가 A의 부분집합이어야 되잖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펼쳐놓고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세 개 중에 고르라고요. 이런 게 나오면은 요런 꼴하지. 뭔가 이상한데 왜 다른 거 했는데 이게 나지? 어쨌든 B가 A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렇게 하라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숙제. 자, 숙제 보세요. 요거 여기 뒷부분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좀 풀어봐야 돼요. 자, 블루 원에서 146에서부터 어디까지였지? 159까지. 이번에는 대표 유형 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오케이? 다시 읽어보면 그냥 다 못 태워 하는 거지. 그렇게 해요? 다 못 태우면 남아서 하는 거지 뭐. 자, 집합 연산입니다. 연산에 시간이 오래 걸릴 일 없어요. 그럴 일 없습니다. 알고전은 빼고. 알고전 없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요일날 또 테스트를 할 거예요. 어떻게? 수요일날 매주 수요일날 테스트 한다고 했잖아. 집합 빼고요. 응? 집합 빼고. 자, 문제가 많아 보여서 그렇지 문제 자체는 여러분 집합할 때 앞부분은 쉬웠죠? 뒷부분이 좀 어려웠죠? 그치? 처음에 연산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 문제도 많지 않아. 알겠죠? 네, 그럼요. 원과 직선부터. 그냥 다 주관식으로 만들어주세요. 뭐라고? 다 주관식 어때요? 그냥 틀려도 아니 주관식이 아니라 다 객관식으로 만들어주세요. 안 돼. 아 왜요? 원래 객관식이 객관식은 찍을 수 있잖아. 그래요? 난 다 주관식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나마 객관식으로. 그게 제 탓이죠. 제
파지라고 하는데 시험을 치면 안돼 귀여워 안 돼요. 자 고생했습니다. 집에 가세요. 몇 문제였어요? 30. 이거는 지금 오늘 진도 어디 나가기까지 가지고 만들 거라서 비슷한 내용이 될까요? 가지고 숙제 잘해주시고 두렵다. 무서워.